인하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1차 언어 문제 보겠습니다. 인하대는 이때 언어 문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역시 중심 지문을 요약하는 문제, 이때 요약의 경우에 있어서 마치 자기가 다시 글을 쓰듯 서술하라,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식의 인용 서술을 하지 말라, 역시 서술의 방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첨단 기술형 산업을 추진할 것인지 적정 기술형 벤처기업을 자기가 운영할 것인지 선택해서 이 선택해서 서술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의 논거를 활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측에서 공개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첨단 기술형을 선택한 경우 제시문 나를 이용해서 높은 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 역시 제시문 나를 이용해서 사회 전체의 혁신에 기여해서 경제의 순환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첨단 기술 개발은 무한 경쟁 시대의 회사의 생존 방식이다. 이러한 논거를 활용할 수 있고, 제시문 다를 통해서는 후대의 보편적 제품으로 정착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리고 보편적인 제품도 초기에는 실험과 모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실험 정신이 없다면 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논거를 활용하라. 그리고 적정 기술을 선택한 경우 제시문 라를 활용해서 기업은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거나 불리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불이익을 보상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제시문 말을 활용해서 각종 논거를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적정 기술은 인간이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어려운 사람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소비자나 판매될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이 적다, 리스크가 적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작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론, 재반론의 서술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형을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 이것을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 이러한 재반론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혜택이 소수에게 한정되어 소외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그들을 고용해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서 새로운 제품은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통신의 예에서 보듯이 초기 발전을 보다 진화시킴으로써 생활 밀착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반론을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적정 기술형을 선택한 경우 실제 제품 사용자들이 구매력이 낮아 수익을 장담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회단체 그리고 비정부 기구 등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을 도울 의무나 의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제품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서 회사의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이것이 역시 재반론이 될 것이고,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개발비는 덜 들지만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기 힘들어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는 기업에 대해 4가지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4가지 책임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첫째 책임은 경제적 차원에서 기업이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며 고용을 지속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나 노동자, 다른 기업에 대한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윤리적 차원인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인류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기준을 지키며 활동하는 것이다. 넷째는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 기부를 비롯한 각종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형을 선택한 경우 역시 세 단락 구성을 하고 있고 반론과 재반론의 3분의 1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형을 선택하겠다. 학내 벤처기업도 분명히 기업에 속하므로 이윤 창출이란 기업의 본질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첨단 기술형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 그런 제품으로 기업은 이윤을 크게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윤의 일부를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재투자할 수 있어서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품이 사회의 보편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생활의 변화가 새로운 문화의 창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첨단 기술형을 선택하겠다. 자동차가 발명되어 보편화되자 사람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전화기가 발명되고 진화되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낸 것도 그 좋은 예가 된다. 다만 반론 부분입니다. 첨단 기술형은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는 소수 특정 계층의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첨단 제품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제품의 기능을 다소 단순화하여 단가를 낮춘 보급형 모델도 개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의 일부분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기업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 의미에서 일부 소외계층에게는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으로 제품을 보급하거나 소외계층을 돕는 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 첨단 기술형의 입장에서 제시한 답안이고 적정 기술형을 선택하겠다. 기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여 판매하면 다수의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사회에는 고소득자나 선천적으로 재능을 많이 부여받은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선천적 재능을 적게 타고났다는 이유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 역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적정 기술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서 기업에게는 커다란 수요에 따른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원통형 빨대에 여러 단계의 여과 장치를 달아서 어떤 물이라도 쉽게 정수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라이프 스트로는 맑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삶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최소한 사양으로 만든 $100짜리 노트북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다. 그런 적정 기술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 역시 이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된다. 그러나 반론 부분입니다. 기업이 이미 개발된 적정 기술한 제품에만 안주하면 경쟁업체의 도전을 받아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기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런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혁신의 초점은 정부나 사회사업단체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틈새 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적정 기술로 전환시키는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여 새로운 적정 기술형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 판매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답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